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1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들어가기 전에 안내 문구, 주의 문구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이제 써있는 글씨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고요.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제 기존에 계속해서 이제 구독해 주셨던 분들은, 해밀리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신규 구독자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H채널 이름을 사칭해서 뭐 단톡방이라든가 텔레그램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오늘 이제 순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순서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시황 차트 4가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일봉 차트, 달러 일봉 차트부터 볼 건데요. 보시면 이제 어제 새벽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 현재는 지금 1100달러. 그래서 아까 장중에 아침에 오전에 10,000달러까지 깨고 내려왔었습니다. 깨고 내려왔고, 보시는 것처럼 이 초록색 50일 이평선에서 일단은 지지를 받았는데, 여기서 그러면 50일 이평선을 깬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 제가 지금 1-1안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1-1안으로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조정을 가장 세게 받는다라고 하면 주봉에서 20주 이평선까지 조정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봉으로요, 20주 이평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위치가 20주 이평선 위치가 7,550달러고 여기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제 채널 4분의 1 점을 깨고 20주 이평선까지 눌러준다라고 하면, 그 다음 주 보시면요, 이렇게 20주 이평선을 터치했을 때는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급락이 나와서 진짜 20주 이평선까지 눌러준다, 7,600달러까지 눌러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그 다음 주에 바로 회복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20주 이평선 터치하고 한 주 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20주 이평선 터치하지 않았지만 급락 나오고 이제 급등 나왔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서 20주 이평선까지 터치를 해도 바로 회복하는 이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격 조정이 세게 나온다라고 해도 이제 걱정할 부분은 없다.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특별하게 걱정할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4분의 1 지점, 아까 이제 봤던 5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따져봤을 때, 저는 이제 이 50일 이평선을 깨고 7,500달러, 뭐 7,600달러까지 가격 조정 세게 받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그렇게 받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기보다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 차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 5월달 패턴, 이렇게 직전 고점 넘어가는 상승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 차트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건데, 금 차트 채널 중간 지점을 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이제 모습으로 진행됐는지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금 차트 이렇게 채널 중반까지 올라와서 중반에서 맞고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그 모습처럼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건 지금 주봉이거든요. 금 차트 주봉인데 20주와 50주가 이격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20주, 50주가 이렇게 한번 만납니다. 만나고 다시 벌어지고 다시 한번 좁혀준 다음에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지 않겠냐. 금 차트에서 이제 주봉이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에서는 이제 일봉에서 20일과 50일이 이렇게 시간, 그래서 좀 더 이제 박스 형태로 움직여주면서 20일과 50일이 이격을 좀 좁혀줬다가 다시 벌어지고 좁혀졌다가 벌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상승 흐름으로 진행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그러면 시총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레이저는 이렇게 이제 급등한 모습에서 내려오고 있진 않은데, 일단 숏 차트가 이제 왜곡됐다라고 보고 있고, 롱 차트만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차트를 볼 건데요. 시총 차트는 지금 이제 2,600억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보시면 지난번에 지지를 받았던 직전 고점이었던 2,800억 달러까지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서 보시는 것처럼 50일 이평선은 이제 완전히 이탈을 했죠. 50일 이평선을 완전히 이탈을 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이제 진행될 것인가 라고 하면, 지금 시총 차트를 보면, 제가 비트코인 차트만 봤을 때는 2017년도 5월달과 같은 그림인데, 시총 차트라든가 알트코인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2017년도 3월,
그리고 알트코인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2017년도 3월보다도 오히려 그 전과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총 차트는 지금 형태가 이제 2017년도 3월 달 모습을 봤을 때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래서 이때 모습을 한번 이제 확대해서 볼게요. 이때 이제 채널 4분의 1점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갔나 보면 이때 이 51 이평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2017년도 이제 제가 이거 예전에 체크했던 거거든요. 수직선으로. 그래서 2017년도 3월달과 같은 시총이 이제 위치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여기서 51 이평선을 이탈하죠. 이탈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데드크로스가 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등해주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내려와요. 내려와서 데드크로스 한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돌려 세웁니다. 근데 이제 이 기간이 그럼 얼마냐? 이 시총 차트가 이렇게 내려와서 돌아서 다시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그 기간이 얼마냐? 이 부분을 이제 볼게요. 보면 지금 직전 고점까지 넘어가는 그 기간이 보시면요. 여기서 직전 고점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또 횡보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넘어간 게 2017년도 4월 25일 날 넘어가 줘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이제 시총 차트가 그 2,800억 달러를 넘어서 3,800억 달러까지 갔었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보시면 지금 3,880억 달러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 3,880억 달러를 넘어가 주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이제 걸릴 것인가 라는 부분을 2017년도 시총 차트로 비교해서 봤을 때 보면 이때 이제 51 이평선을 깨고 내려간 이후에 지금 깨고 내려왔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위치를 2017년도 이제 3월 18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월 18일 이후에 이렇게 4월 25일이니까 한 달 좀 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기간을 체크를 해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한 39일, 40일 정도, 40거래일 정도 뒤에 보시면 여기서 일단은 시총 직전 고점까지 시총 직전 고점인 2,300억 달러, 예전에 2017년도엔 2,300억 달러고 지금은 이제 3,8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3,800억 달러까지는 더 빨리 올라와줘요. 무슨 얘기냐면 이 3,800억 달러까지는 지금 자리가 이제 51 이평선 이탈한 자리니까요. 여기서부터 3,800억 달러까지 다시 직전 고점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16거래일. 무슨 얘기냐면 2017년도 이 3월달과 같은 그림으로 이 시총 차트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51 이평선을 첫 번째로 깬 겁니다. 깼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15거래일, 한 보름 정도 돼서 다시 이제 3,800억 달러까지 올라와 주고 그 이후에 한 25일 정도, 40거래일이었으니까 25일 정도 뒤에 그때 3,800억 달러를 돌파해서 이렇게 상승해주는 그림으로 진행이 됐다. 2017년도 3월달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총이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총이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졌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알트코인들이 움직였던 자리입니다. 2017년도 4월달, 5월달 리플하고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때와 같이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40거래일이라고 하면 지금 위치에서 40거래일 뒤에 3,800억 달러를 넘는다라고 하면 지금 40거래일이니까요. 40일을 체크를 해보면 지금 8월 24일입니다. 앞으로 8월 24일에 3,800억 달러를 넘는지 8월 24일에 8월 24일 이 근처에 직전 고점이었던 3,800억 달러를 넘는지 한번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시총 차트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트코인 차트를 볼게요. 알트 시총 차트를 알트 시총 차트는 일단은 채널 바닥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보시면 지금 지난 그 5월 9일을 채널 이제 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채널을 그렸는데 이 자리를 지금 깨고 내려왔다. 물론 이때보다는 절대 금액으로 이야기하면 이때가 이제 677억이었고요. 지금 이제 819억이니까 지금이 더 높은 자리 아니냐, 저점이 높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지만 이 평가 지금 이 채널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위치는 이때보다 절대 금액 자체는 크지만 이렇게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깨고 내려온 거다. 더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댓글에 맨날 싸다 하는데 넌 뭐 맨날 싸다고 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뭐 이때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이때보다 싸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리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리플이 지금은 뭐 500원인데 나중에는 4,000원이 돼도 리플 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XRP가 예전에 2017년도 3월달 그때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위치가 뭐 11원, 2017년도 3월달, 4월달이요. 그때 뭐 10원 할 때 위치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XRP 가격이 뭐 370원, 38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가격이 만약에 11원, 뭐 11원에서 9원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라고 하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10원에 있던 사람이 봤을 때는 300원이면 몇백 올랐냐? 30배, 40배 정도 올라간 건데 이거 올라간 거지 왜 이게 싸다라고 이야기하냐? 라고 보실 수 있지만 그때랑 지금 거의 비슷한 위치고 만약에 그 10원에서 20원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 그때 20원보다 지금 370원이 더 싸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마찬가지로 이 알트 시총 자체도 지금도 싸다. 그래서 지금은 채널 바닥을 깨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깨고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깨고 내려올 수 있고 깨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추세는 큰 흐름은 저는 이제 지켜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도 보시면 채널 하단으로 이렇게 깨고 내려와서 흘러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 기간 자체가 이제 길기 때문에 그 각도를 얼마로 이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채널을 뭐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는 사람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깨게 그렸지만 좀 깨졌다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이 위치가 싼 위치인가 비싼 위치인가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이 만약에 이게 우리가 차트만 보고 평가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시장에서 이렇게 차트가 꺾여서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 야 이렇게 상승하던 채널을 이탈하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시장에 대한 우리가 가치를 믿고 이 생태계가 점점 확장되고 이 네트워크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믿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뭐 채널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야 여기서 그러면 다 깨졌으니까 우리가 팔고 도망가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제 싼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싼 위치에 있으니까 더 이제 오히려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야 채널이 깨졌으니까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채널이 깨지더라도 싼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말이 길어졌는데 일단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숏 차트는 넘어갈게요. 약간 왜곡이 있어서 일단 만약에 이 숏 차트가 왜곡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숏이 이렇게 회수가 된 거잖아요. 숏을 손절을 한 겁니다. 숏을 쳤던 사람들이 숏을 손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받았고 아마 숏을 잘랐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괜히 내가 잘랐다 이 생각이 분명히 들 타이밍이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왜곡이 없다라고 했을 때 다음으로 이제 롱 차트는 숏 차트와 비교해서 보시면 이제 숏 차트를 왜곡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롱 물량이 이렇게 늘지가 않았는데 숏 물량이 급락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뭐 숏이 좀 왜곡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이제 일단은 롱 차트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롱 차트를 보면 지금 롱이 롱이 이제 회수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 롱이 지금 줄었다라는 거는 지금 비트코인이 빠졌는데 롱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롱을 줄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비트코인 매수했던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써서 비트코인을 매수했던 사람들이 이걸 잘랐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마진콜을 당했던 거야 아니면 자기가 못 버티고 그냥 손절을 했든지 이런 식으로 그 물량이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정리가 됐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비트코인이 더 빠지거나 아니면 롱 물량이 막 펀딩피가 많이 발생이 돼서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못 버티고 이 부분을 손절을 한다. 그래서 이 물량이 이와 같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비트코인한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도미넌스는 보시면 일단은 지금 와사비님이 제공해준 이 12개 코인들을 뽑은 이 도미넌스 차트를 볼게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지난새 우리 체크해드린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상승 채널의 중심에서 일단 넘어가 주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질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 일단은 뭐 이 차트로 보든 아니면 지난번에 그 15개 코인을 뽑아낸 그 도미넌스 차트로 보든지 간에 그리고 어제 그 알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반대가 알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하면 알트코인 도미넌스도 저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어제 봤을 때 이렇게 상승 채널로 나왔잖아요. 상승 채널 바닥에 있는 걸로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알트코인들 싼 영역에 있고 비트코인은 비싼 영역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럼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찐개미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볼게요. 찐개미님이 코인 보유수나 금액 등을 댓글로 달면 위험하다는데 유튜버들 뭐 아이디만 알면 해커들이 해킹을 한다는 게 빗썸이나 지갑 같은 데를 털 수 있다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고, 일단 아이디랑 아이디만 알아서 해킹을 한다. 이거는 만약에 아이디를 알고 뭐 예를 들어 네이버 뭐 계정을 아니면 뭐 구글 아이디를 들어와서 우리가 보통 이제 네이버로 개인 보안 사항을 이렇게 남겨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하는 사람들이 해당 이메일 주소랑 만약에 비번을 알아냈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이메일 주소로 들어가서요. 아니면 내가 이제 변경할 수도 있고요. 내 비밀번호를 분실했다라고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 이메일 개인 이메일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사무엘님이 그 개인 보안 요령에 대해서 써주신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사무엘님이 올려주신 건데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 또는 댓글에 이 내용을 이제 붙여놓을 테니까 혹시 신규 구독자분들은 꼭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무엘님이 이제 올려주셨던 개인 보안 요령이고요. 일단 이메일 주소 및 비번 관리가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메일 주소는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번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 메일을 사용하여 로그인 아이디를 설정하고 거래소 가입 등을 부탁하여 노출된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즉시 새로 설정을 해야 되고요. 비밀번호는 특수문자 및 숫자를 포함하여 복잡하게 하셔야 된다. 메일 주소별 비밀번호를 완전히 달라야 된다. 그래서 네이버랑 뭐 구글 뭐 다른 데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걸 다르게 해야 된다. 거래소 및 마이더월렛 ICO 참여 시 종목별로 비번도 모두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합니다. 저 이거 옛날에 안 했었는데 네이버 메일 보안 설정에서 내 거주 지역의 해외 접속 차단 설정을 하셔야 돼요. 꼭.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안 하면 만약 다른 지역, 제가 이제 뭐 대전에 있다라고 하면 서울에서 제 이메일을 해킹하려고 들어왔을 때 이게 차단이 됩니다. 차단이 되고 저한테 메일이 와요. 뭐냐면 네이버에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네 아이디로 접근하려고 한다라는 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미리 이걸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메일 이중 인증을 해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OTP 설정을 따로 하시고 OTP로 승인을 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게끔 번거롭더라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일은 보신 후에 즉시 로그아웃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메일 함부로 열어보지 마시고 특히 첨부 파일 있는 거는 내가 아는 사람 아니면 열지 마시고요. 세 번째 이제 인터넷 설정 하시고 이제 네 번째 공공장소에 와이파이 사용 금지.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뭐 스타벅스 이런 데 가면 와이파이 사용했었는데 이제 3일님 이때 이야기 듣고 나서는 제가 몇만 원 아끼려다가 괜히 이제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다 생각돼서 와이파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요. 그냥 LTE로. 다섯 번째로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블로그 등에 있는 링크를 함부로 클릭하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전화번호 도용 방지를 위하여 통신사 대리점에서 방문하셔서 보안 설정을 해놔라. 본인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통신사 직원도 모니터 조회가 불가능하다. 일곱 번째로 본인 및 가족 외에는 절대로 부탁하지 마시고 이메일 주소 및 비번 노출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여덟 번째 나노레저, 트레저 카드 등 하드 지갑을 이용을 해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이제 보안 이런 게 번거롭고 어렵다라고 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번거롭고 어렵다라고 해도 꼭 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사무엘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오늘 설명란 또는 댓글란에 이제 붙여놓을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처럼 이거를 이제 저장해 놓으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꼭 보시기 바래요. 예,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제가 댓글이라든가 이렇게 댓글에 답글 쓰실 때 여러분들 코인 수량이라든가 아니면 뭐 투자 금액 같은 거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금액이 큰 금액을 쓴다거나 코인 수량을 많다라고 글을 쓰게 되면 그 해커들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해킹해서
이 사람 해킹해봤더니 뭐 코인 100만원어치 200만원어치 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어렵게 고생하면서 해킹하려고 안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금액이 크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간 투자를 해서라도 해킹을 해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되도록이면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혹시 이제 해밀리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십니다. 이거 수량이라든가 금액 지우시라고 이제 남겨주시니까 혹시 신규 구독자분들 중에 몰라서 그런 내용을 쓴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이거 수정하시거나 지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찰리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헬타먹는 강아지 그림과 나보다는 주의를 의식하는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를 머릿속에 새겨놓고 이미지 트레이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그림 링크 부탁드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왜 읽었냐면 아마 이번에 이제 알트코인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다시 분명히 뭐 한 달 뒤든 두 달 뒤든 재상승해서 알트코인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이제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번에 이제 신규로 이 시장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제가 봤을 땐 본전 플러스 뭐 은행 이자 뭐 3%에서 뭐 좀 크게 본다라고 하면 10% 이 정도 수익이 됐을 때 거의 대부분이 팔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핥아먹는 강아지들 숫자가 아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저는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번 이 조정 국면을 통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 이제 그 기다렸다가 한 번에 그 아이스크림을 먹는 내가 강아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거북이와 토끼 그 이야기처럼 토끼가 될 것인가 거북이가 될 것인가 내가 내 목표를 볼 것인가 다른 사람이 뭐 단타로 돈을 벌든 말든 이걸 이제 신경 쓸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세워놨던 그 목표를 볼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할게요. 다음으로요. 스컹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지금 차트를 올려주셨는데 14년도 17년도 차트가 현재 차트와 비슷해 보여서 만들어 봤습니다. 제 눈에는 14, 17년도가 조금 늘어졌을 뿐 현재와 아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요. 특비로 할 줄 몰라 알록달록합니다. 기간은 대충 눈으로만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스컹님이 올려주신 차트를 보니까 지금 그 XRP BTC 마켓 차트요. BTC 마켓 차트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패턴대로 진행이 됐을 때 이게 지금 반복이 된다. 그런데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이번 상승은 이번에도 이제 상승이 나올 건데 이번 상승은 이 노란 국면의 상승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써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노란 국면의 상승은 이 분홍색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처럼 돌파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비슷한 의견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 기간이 좀 더 딜레이가 될 수 있다. BTC 마켓에서 봤을 때 이렇게 딜레이가 될 수 있고 이 노란 국면을 지나서 그 이후에 이 고점 BTC 마켓에서 고점을 넘는 모습이 그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지금 XRP 같은 경우 BTC 마켓 고점이 24,000 사토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4,000 사토시를 넘는 상승은 이 이후에 2020년도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다라는 지금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대략 이제 그려주셨다라고 해서 제가 다시 그려봤습니다. 기간을 이제 따져보면 지금 이 노란 국면 기간이 이 그 전 아까 세 개 색깔 그 구간의 한 반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이요 주봉으로 봤을 때 보시면 120봉이고요. 지금 남는 기간이 60봉 정도라고 하면 2020년도 8월이 됐을 때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 라인 이 라인을 돌파할 때가 이때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때 돌파하게 되면 이 직전 고점을 넘어가서 상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이어보면 이때 가격이 이제 66,000 사토시가 되고 제가 지난번에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늦게 가도 상관없다. 뭐냐면 이렇게 바닥에서 늦게 가도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요. XRP가 BTC 마켓에서 6만 사토시를 가는데 이 6만 사토시를 2020년 8월에 갑니다. 2020년 8월에 가는데 비트코인은 어찌됐든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우리가 상승 국면으로 들어가고 중간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조정 국면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다시 채널 바닥을 찍고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바꿔만 주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66,000 사토시가 됐을 때 비트코인으로 교체하고 그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 국면으로 돼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가격 비트코인이 채널 상단 부분에 왔을 때 그때 매도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스컹님이 이렇게 의견을 써주시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스컹님 의견처럼 만약에요 여기서 바닥에서 이렇게 좀 더 박박히는 이런 모습이 진행된다 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이 채널 저점과 저점을 잇는
BTC 마켓에서요. 이 라인을 이제 깨고 내려가야 돼서, 깨고 여기서 2020년 8월까지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이제 보지 않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여기서 한 차례 상승해주고, 채널 바닥을 올리면서 올라가 줘도 올라가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돼도 크게 저는 상관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단내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단내님이 잠깐만요, 넘어갔어요. 단내님이 네, 그 아마존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비트코인이 아마존 차트와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존 차트와 비슷하게 간다고 가정할 때 현재 시점이 2004년 2월 5일 전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는데,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비슷하진 않는데, 일단 뭐 비트코인 차트도 이렇게 아마존도 이렇게 닷컴 IT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꾸준히 1위 자리를 지켜가면서 성장했던 그런 종목이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로그를 적용했을 때 이와 같이 상승할 수 있다. 비트코인도 로그를 적용 안 하면 이게 지금 얼마 상승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로그를 적용 안 해볼게요. 적용 안 하면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그를 적용했을 때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다음 읽어보면 비트는 횡보 하락 또는 알트는 비트 하락 때는 조금 더 하락하고요. 비트 반등 때는 크게 상승을 하면서 도미넌스를 낮추는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지금 비트가 조정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도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국면이 끝나고 비트코인이 다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해줄 때, 그때 알트코인들이 도미넌스가 진짜 빠지는지 그 모습을 보면 될 것 같고, 단내님은 그런 식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도규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잠시만요. 오늘 트럼프의 속보는 겉으로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좋은 호재 중에 호재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트럼프 트위터 내용이 나온 이후에 비트코인 지금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를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은 분명히 이제 굉장히 큰 악재다라고 인식을 할 것이고,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게 그때 이게 뭐 이게 호재구나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야지 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비트가 달러를 위협할 기축통화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달러가 기축이나 이 달러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금을 사듯이 비트를 사는 것인데, 비트는 가치 저장 수단인 디지털 금이니까요.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트럼프가 견제한다는 것은 비트코인과 리브라를 달러에 대해서 위협적인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페이스북이 은행 관련 규제를 받아들이고 지켜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래소의 은행화를 가속시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규정만 따른다면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니까요. 이제 무슨 좋은 얘기를 써주셨는데, 지금 이 암호화폐 거래소든지 아니면 이 페이스북이든지 그 규제를 지킨다라고 하면 니들도 은행업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부분을 들여다보면, 니들 은행업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규제를 따라라. 그리고 그 규제를 따른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조건 나쁜 내용은 아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분명히 이제 악재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참여자들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관련 규정만 따른다면 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되니까요. 어차피 트럼프의 초점은 재선이고, 재선이 될 때까지는 경기 부양을 시켜야 되니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비트코인과 리브라를 겉으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뉴스 댓글을 보니 다들 비트 떡락이네, 또 물렸네 등등 그렇게 인식하던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아주 잘 낚일 만한 속보였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아마 이제 이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시장 참여한 분들,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이런 뉴스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은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전이 됐을 때, 아니면 본전 플러스 조금 수익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저는 털고 나갈 거라고 이제 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지난 3월 IMF 경고하면서 추경과 금리 인하를 권고했는데, 7월 미국 금리 인하 달러가치 하락이 될 것이고, 8월 한국 금리 어디로 가나 원화가치 하락이 기다린다. 그리고 엔화는 투자 권유, 금 투자 권유,
이놈은 정상적인 상태든 별로 오르지 않는다는데 특별한 상황이 오면 암호화폐 투자가 된다. 1번 암호화폐 리플 이제 배부르게 들고 있고 바닥 다지기 후에 최고의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오른 게 없네. 연병 이렇게 써주는데 한 번에 올라갈 겁니다. 한 번에 미국 돈이라고 생각하고 감싸고 안아주자. 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일본 이제 전 재무장관이 일본의 잠재 성장률은 1% 정도로 순조롭게 움직이고 있다. 그간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유럽이 양적 금융 완화 확대를 중지한 반면 일본은 그 적극적인 완화를 지속해왔다. 다른 중앙은행이 완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해도 일본은행이 이를 따라서 추가 완화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는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해 달러당 100엔을 돌파한 후 90엔, 80엔대 시야에 둘 경우 얘기가 달라지지만 105엔대를 조금 넘는 정도라고 하면 일본은행이 굳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그래서 일단 경기 위기 시에 엔화 자본은 엔화 쪽으로 이제 갑니다. 돈이 엔화 자본이 회수가 되는데 그리고 제로금리인 엔화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 투자한 부동산, 채권, 기타 등등이 자국으로 귀환이 돼야 된다. 내수경제 70% 이렇게 썼고요. 일단 엔화 차트, 엔달러 차트를 이제 잠깐 보면요. 일단 달러 대 엔화 차트는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우하향하고 있고 일단 이 우하향하는 채널의 상단부에 있고요. 그래서 물론 채널 상단 부분까지는 공간이 있는데 보시면 제가 이제 추세선을 두 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첫 번째 이 추세 라인을 깨고 내려왔죠. 횡보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박스 움직임을 보이면서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이 저점을 잇는 추세 라인을 그려보면 이 추세 라인도 이탈이 됐어요. 일단 보시면 지난번에 이렇게 아래꼬리 길게 달고 이제 반등을 해주셨었는데 다시 또 이탈이 됐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20주와 50주가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해주기보다는 저는 이제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내려온다는 얘기는 이제 엔화 강세로 갈 수 있다. 엔화 강세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경제 상황이 위기 상황으로 왔을 때 그때 엔화는 달러 대비해서 엔화 강세 국면으로 저는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채널 하단부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채널 하단부는 달러당 한 69엔, 70엔 정도, 70엔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띠안머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띠안머리님이 네. 조정장에서는 사람들이 다운되거나 힘들어하고 그를 다독여주고 기다리는 신호들을 채널 안에서 이장님과 콜은님들이 주십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차분히 기다립니다. 방송을 열심히 보면 차트 그리는 건 힘들지언정 플러스 토큰이니 매달 높은 운용 수익을 준다느니 하는 사기를 당하거나 이장님 사치하는 채팅방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외쳐서 저를 속상하게 하던 아는 동생이 어제 들어보니 다달이 이익금 많이 주겠다는데 투자를 해서 거액 2억을 사기를 당했네요. 알고 보니 비트코인으로 돈 버는 사람보다 사기니 뭐니 코인으로 돈을 잃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다 이야기를 해줬고 제가 이제 플러스 토큰이라든가 이렇게 매달 일정 부분 월 3%, 월 5% 이런 식으로 어떤 이자를 지급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퀀텀이라든가 네오라든가 아니면 테조스 같이 이런 스테이킹이라든가 베이킹이라든가 해서 이자 포스 형태의 어떤 이자를 지급해주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제 그 이자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 상식을 넘는 예를 들어서 3개월만 되면 원금을 회수해주는, 5개월만 되면 이제 원금을 회수해준다거나 아니면 네가 소개해주면 소개해준 사람의 수익을 일정 반 정도를 너한테 또 주겠다라든가 이런 거는 대부분 거의 폰지 사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좀 쉽게 빨리 벌고 싶어서 이런 데 투자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2억이란 돈을 지금 비트코인을 해서 만약에 이분이요, 이 친구분, 지인분이 13,900달러에 물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비트코인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물론 40% 하락을 맞아서 그 조정 국면이 들어가서요. 일단 그 금액 평가액 자체는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손해는 아니죠. 근데 왜냐면 개수 자체 비트코인 개수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해서 내가 목표치가 왔을 때 매도하지 않는 한 손해가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다단계 코인에 투자를 했을 때는 그 돈을 다 잃기 때문에 이거는 복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띠아머리님이 써주셨지만 항상 이런데 관심 두지 마시고 물려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에 물리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송기복님이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일단 이 내용을 제가 봤더니 뭐냐면 당장의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 위기가 좀 딜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뭐 3년이나 4년 뒤에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내용을 썼고, 그런 이제 근거로 미국이 금리를 낮출 만한 여력이 있다. 두 번째, 양적 완화가 가능하다. 세 번째, 국가 재정을 풀 수 있다. 네 번째, 대손 충당금을 금융권이 많이 쌓아놨다. 다섯 번째, 중국 국가 재정이 아주 튼튼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그 금리를 낮출 만한 여력이 있다. 물론 금리를 한 번 정도는 뭐 경제 위기 국면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한두 번 정도는 낮출 수 있습니다. 근데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중앙은행이 하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없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고,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금리를 인하, 그리고 금리 인하 여력도 많지 않은 겁니다. 예전보다 많지 않고요. 그리고 양적 완화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이 다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고점을 넘어가는, 나스닥 같은 경우도요,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양적 완화를 한다? 이거는 그냥 돈을 찍어내겠다라는 것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이제 MMT 이론을 바로 이제 시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암호화폐한테도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기존 법정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이제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에도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위기 없이 이런 국면으로, 이런 것이 저는 진행이 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중국 국가 재정이 아주 튼튼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어떤 뭐 지표라든가 이런 걸 보는 시각에 따라 저는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부채가 워낙 이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 부채로 인해서 중국 국가 재정에도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이분이 그 유튜버에서 이제 이야기한 부분 중에 그래도 이제 공감되는 부분은 뭐였냐면, 금융자산에서 10에서 20% 정도를 달러로 바꾸고 한국에 없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게 좋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접적인 표현 방식인데 암호화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고, 롤러코스터를 타든지 말든지 암호화폐를 4에서 5년 정도 장기 보유하라는 말로 들렸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제 CJ님이 이제 내용을 써 주셨는데,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CJ님이 봤을 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뭐 이런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그 유튜브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다음 블루오션이 있는데, 그 다음 블루오션이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수소경제, 암호화폐, 바이오 신약 등등 요새 이제 핫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난번에 이제 우버 IPO 했던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새로운 어떤 산업 부분이 큰 영향력을 줘서 오히려 침체 국면을 극복해서 넘어갈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크게 걱정 안 하는 건, 경기 침체가 안 와도 또는 오히려 경기가 호황이어도 코인 시장은 은근히 근본이 있다. 근본이 있다고 믿고 있고, 실체가 있으면 코인 시장도 커진다. 그래서 넥스트 블루 오션 중에 하나가 코인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무조건 경제 상황이 안 좋았을 때만 가는 시장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블록체인이라는 4차 산업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저는 이제 중요한 어떤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시장 자체가 주식시장이 꼭 하락을 했을 때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MMT 이론을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이 시장 자체가 MMT 이론을 내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블록체인 시장이 커지면서 성장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두 분만 더 볼게요. 두 분만. 지금 이제 이은님이 지금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에 대한 어떤 자료를 올려주셔서 그 부분을 이제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영걸님이 올려주신 내용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님이 미국의 불경기가 바로 코앞이라는 지표가 나와 소개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줬고, 두 번째 차트를 보면 2007년도 2009년에 상승은 비트코인을 탄생시키게 한 리먼 브로더스와 월가의 파생상품 회사들이 파산 때이고, 2019년을 보게 되면 그때와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2020년까지 이어지면 미국은 불경기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리고 미국의 불경기는 전 세계 불경기로 볼 수 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 전생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알트코인은 부익부 빈익빈이 될 거고 90%가 이때 없어질 수도 있으니 향후 상승 후에 교체 코인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생각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 곧 다가올 사토시 상승 때 비트로 갈아탄 후에 비트 고점에서 일부 현찰화를 하고 일부 알트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장기 비트코인은 매도 안 할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알트코인들 많이 갖고 계실 건데, 일단 우리 그때 지난번 조사를 했을 때,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대형 알트코인들 위주로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소형 알트코인에 내가 비중이 많다. 나는 특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퀀텀만 100% 갖고 있다라고 해 주신 분도 계신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상승이 됐을 때, 이번 알트코인들 올라왔을 때, 그런 포트폴리오를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은님이 올려주신 차트를 이제 볼게요. 이은님이 올려주신 차트를 보면, 지금, 이제 이 재무부 스프레드에서, 이 10년물 채권하고, 3개월 채권 보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국면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14가 됐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국면으로 됐을 때, 그 이후에, 이렇게 음영 영역으로 표시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마이너스 국면으로 진입이 됐을 때는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다. 물론 이때 1967년도 이때를 뺀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표에서 하나 이제 예외 사항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밑에 또 하나 이제 올려주셨는데, 이 재무부 스프레드에 의해서 이 리세션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확률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이 확률이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확률이 올라갔을 때와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확률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고 하면 조만간에 올해라든가 아니면 내년 중에 조정 국면으로, 이 주식시장이 조정 국면으로 침체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재선 때문에 침체 국면을 피할 수 있다, 재선이 되고 나서 침체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땐 지난번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재선 전에 미리 침체 국면으로 빨리 들어갔다가 그걸 이제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극복을 하는 모습을 이제 오히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선에 성공할 수도 있다라고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고, 마지막으로 이연걸님이 올려주신 차트만 이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이연걸님이 차트를 올려주셨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2016년 비트코인을 접하고 2017년도 초에 리플에 대한 비전을 알게 되어 비트코인과 리플만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차트는 비트코인보다 리플을 더 열심히 보는데 비트코인보단 리플이 수익률이 더 적네요. 리플은 너무 어렵다. 틀리더라도 제 의견을 전달해 보고 싶어서 재미로만 봐달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다음 주 화요일 7월 16일에 리플의 급등을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인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리플 BTC 차트에서 제가 보는 것과 같이 2017년 2월과 같은 패턴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리플이 저점을 일단 높인 상태에서 BTC 마켓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2017년도 12월과 비슷한 모습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리플 달러 차트에서는 2018년도 9월 급등하기 전에 8월 14일부터 9월 10일까지 쌍바닥 패턴이 지금이 모습과 유사해 보인다 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주봉 기준으로 2017년도 3월, 2017년도 12월, 2018년도 9월 모두 스토캐스틱에서 20, 12, 12가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지금 골든 크로스 나기 직전 상태의 모습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저한테 이렇게 그림을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메일로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을 보면요, 2017년도 3월에 이렇게 BTC 마켓에서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해줬을 때, 이때 스토캐스틱 차트, 어제도 이제 이런 스토캐스틱 모멘텀 차트 상승 다이버전스 나왔다라는 부분 이제 올려주셨고, 지금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보조지표에서도 주봉에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이 골든 크로스가 난 이후에 상승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때도 골든 크로스가 난 이후에 좀 더 시간이 보낸 이후에 그때 상승을 나왔고요. 이때도 골든 크로스가 나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이렇게 이미 이 차트가 골든 크로스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BTC 마켓에서 XRP가 조금만 올라와줘도 바로 이와 같이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저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다음 주 화요일을 지목한 이유인데, 2017년도 12월 10일 급등 시작한 날이 화요일이고 2018년도 9월 18일도 화요일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공교롭게도 이 두 날이 둘 다 화요일에 올랐다. 그래서 아마 내일 화요일날
또 리플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어디까지나 이제 재미로 봐달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뭐 당장 전 내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리플은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알트코인 시총 차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시총 차트를 본다거나 알트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다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 시총 차트에서 보시면 한 달 플러스 열흘 정도, 40일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직전 고점이었던 3,8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본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도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